네, 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지금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2년째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장기화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부산 지역의 미분양 물량도 지금 1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산 지역 아파트 경기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또 일부 최근의 수치를 보면 전세값이 약간 오르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집값 상승하고 약간 연관이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좀 선도 조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물량이 줄어드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값이 오르게 되고, 그 전세값이 오르다 보면 이제 갭 투자들이 또 늘어나면서 약간 이제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부산은 지금 뭐 계속 지금 끝모르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급하게, 뭐 급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보고 상승 국면으로 돌아가는 신호가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내년 중반쯤이라고 했는데 그때 다시 진매매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래도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죠.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민간 아파트 최근 1평방당 분양 가격이 638만 5천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672만 2천 원을 최고치로 찍은 후에 9개월 만에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걸 이제 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부산 지역 평당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259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이제 평당 분양가 기준으로 지난 6월에 비해서 122만 원 오른 수치이고 지난해 7월에 비해서는 186만 원 증가한 겁니다. 많이 올랐죠. 1년에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분양가 급등세는 비단 부산만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전국적으로 지금 자재값 오르고 고금리라고 보니까 전체적인데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역시 최고치를 경신해가지고 7월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4,400만 원입니다. 한 달 사이에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서울은 지금 뭐 우리는 20개월째 지금 계속 하향세를 닦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반대로 20개월째 이상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부산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부산에 지금 사실은 미분양 처진 것 대부분들이 고분양을 지향하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미분양으로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분양이 된 게 뭐 태눈밤이라든지 올 초에 분양한 태눈밤 보분양 평당 6천만 원. 그 다음에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한 동구에 있는 아파트 서밋.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미분양으로 쳐지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미분양 숫자가. 그리고 이달 분양이 나서는 20일날 분양이죠. 더 파인 광안은 평당 분양가가 3,34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 지역 정비 사업장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치는 좋습니다. 이 광안리 아닙니까? 수영구 광안리고 한데 평당 분양가가 3,340만 원입니다. 지금 그 앞에 분양했던 이제 남천자이, 그 대연 서밋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당 3천만 원을 호가가지고 분양이 됐는데 다 완판이 되지 못하고 계속 미분양으로 쳐졌다가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부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파인 광안도 과연 완판이 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완판은 에럽겠다. 완판은 에럽고 일부는 이제 경쟁률은 좀 높아지겠습니다만은 서서히 미분양으로 쳐지면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팔리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하여튼 20일 날 분양이 그냥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게 아마 하반기 분양 부산의 어떤 시장의 아파트 분양 시장의 바로 밑에다 하는 예측이 나오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위치가 좋고 또 이제 분양가는 비싸다. 그 두 개가 장단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더 살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또 공공기업 협상제로 관심을 모으는
센텀 로웰 웨이브시티. 이게 이제 10월쯤 분양이 나서는데, 이건 평균 분양가가 이제 4천만 원 중반대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뭐 4천만 원 중반되면 부산 사람들 가지고는 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서울 사람이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든지, 화교 자본이 들어와서 집을 사든지, 뭐 이런 상태가 벌어져야 좀 완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지금 열악한 이런 그 전체적인 경제력을 가지고는 평당 3,500, 4천만 원을 소화시킬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글쎄, 뭐 제가 과문한지 모르지만은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미분양 물량은 계속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16일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의 미분양 물량은 5,862세대,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에 비해 12.6% 증가했습니다. 지금 뭐 5월, 6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는 2013년 4월 6,131세대 이후에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5,496세대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했는데 이 수치를 2달 만에 넘어선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달 15일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5,994세대, 그러니까 거의 6,000세대를 육박했는데 보름 동안에 132세대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좋은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만은 이 단기적으로는 줄었지만은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는 동구에서 대단히 아파트가 분양하면서 이제 미분양 물량이 쌓였는데 기장군에서 전월 대비 400세대, 동래구에서 170세대 가량 미분양이 해소대가 이를 상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쪽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기장도 그렇고, 동래구도 그렇고, 부산의 어떤 원도심의 그 시내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의 가격에 요인을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지역입니다. 기장군이고, 동래구 쪽은.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 규모는 지난달 1,352세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말 1,402세대와 비교해가 50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주는 거죠. 줄고 있는데 이게 큰 대세의 전환을 가져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업계의 그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양가인데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여파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게 되면 또 계속 미분양 가능성이 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미분양이 상당히 좀 많이 처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분양 단지들이 전부 다 3,500, 4,000원 이야기한다니까 과연 그게 단기적으로 분양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의 아파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20몇 개월 동안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뭐라 그럽니까? 침체 국면에 지금 계속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분양가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지고 미분양은 또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악순환이 돌고 이래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분양 내년에는 입주 세대가 많이 줄기 때문에 입주 세대가 줄고 분양 세대가 줄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그거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반 중순 넘어서 부산의 부동산 변기는 좀 해소되지 않겠냐, 풀리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이 지금 가장 막다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와중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